이 일을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현종이 낙마하고 정신을 잃은 사이 유진을 앞세워서 김은부를 몰아내려고 했던 원정왕후는 자신의 계획이 무참히 실패하고 오히려 원성마저 궁해들이는 결과를 가져오자 유진을 따로 불러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현종이 황실 경험과 정치적 연륜이 부족하다 생각해 현종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판단이 들 때면 늘 정치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던 원정왕후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현종이 아직은 미숙하다 생각해왔고 이번 일도 원정왕후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황실을 위해서는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된다면 현종 또한 자신의 깊은 뜻을 이해해 줄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는 일 따위는 없을 거라고 현종의 사랑을 확신했었습니다. 물론 현종이 그동안 원정왕후를 많이 의지했고 다른 궁녀들을 품 안에 안은 적이 없을 정도로 일편단심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번에는 원정왕후가 선을 심하게 넘었기 때문에 현종 또한 순식간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아무래도 성상폐하가 예전 같지가 않소. 그제밤에는 내 이 일에 대해 해명을 하고자 침소에 들려고 했지만 날 보기 싫으신 겐지 아예 침소에 들어오게조차 못하게 했다오. 그리고 어제는 화가 풀려 찾아오실 줄 알았으나 김은부의 여식 원성과 있었다 하오. 그러자 유진은 뭐라 대답해야 할 줄을 몰라 그만 크게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성상폐하의 마음이 황후 전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겠사옵나이다. 실소. 내 김은부의 여식과 성상폐하가 한 곳에 있는 것만은 두 눈 뜨고 못 보겠소. 그렇게 원정왕후는 현종의 마음을 다시 돌리고 원성을 궁 밖으로 도로 내쫓을 방도를 찾고자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현종이 지금은 잠시 화가 나서 자신을 멀리하지만 몽진길까지 함께 견뎌냈었고 사산한 자신이 상심할까봐 걱정하면서 늘 따뜻하게 보호해주었던 현종의 사랑이 이렇게 쉽게 식을 거라곤 생각 못했기에 그저 그 화를 얼른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어요.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던 원정왕후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현종을 다시 만나러 가고 자기가 호족들을 지키려 하고 김은부를 내몰려고 했던 것은 모두 현종과 황실을 위한 것이라 말해 다시 한번 현종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지금 황후가 지키려는 것들은 모두 내가 깨려는 것들이오. 황후와 나는 이제 가는 길이 달라졌소. 그러자 이제 현종의 마음이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떠났다고 판단한 원정왕후는 현종을 노려보며 분을 이기지 못했어요. 때마침 현종을 보러 온 원성이 문 밖에서 원정왕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연히도 냉정하게 황후를 대하는 현종의 이야기 소리를 다 듣고야 말았습니다. 현종이 자신을 박하게 대하는 모습을 원성에게 모두 들키고야만 원정왕후 화를 억누르며 원성을 노려보고 자신의 침소로 돌아가고야 맙니다. 성상폐하, 저를 거두어야 하기에 그저 거두시는 것뿐이십니까? 아니면 절 원하시는 겁니까? 현종의 여인이 되었지만 자리에 누워있을 동안 밀려서 못했던 급한 나라실 용무를 처리하느라 바빠서 자신을 한 번도 먼저 찾아오지 않는 현종을 기다리고 있던 원성은 용기를 내어 또 먼저 현종을 찾아가 보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질문을 현종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원성,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게요? 원성이 자신의 의중을 묻자 당황한 현종은 일단 시간을 벌어보려고 말을 돌렸지만 원성의 질문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앞으로 원성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 외롭기만 했던 현종의 입장에서는 사실 원성만큼 자기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던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되었는데요. 작정하고 늘 자신이 하려는 일들을 사사건건 반대만 해왔던 원정왕후와는 달리 원성은 호족 세력들이 작당을 하고 나쁜 일을 모의할 것이 걱정이 되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충주로 내려가서 동태를 살피고 오기까지 했었죠. 또한 늘 자신을 가르치려는 원정왕후와는 달리 현종이 원성의 행동을 꾸짖고 나무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이런 진심이 현종의 마음을 되돌리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일 또한 원정왕후가 선을 세게 넘었고 크게 잘못한 일이었기에 원성처럼 진심으로 울면서 사죄만 했다면 현종 또한 용서를 해줄 수도 있으련만 원정왕후는 끝까지 자신이 맞다고 주장했기에 오히려 현종의 마음이 돌아서버리고 만 것인데요. 당연히 현종은 원정왕후와 사이가 틀어지고 낙마 후 건강까지 안 좋아진 상황에 더욱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사이 틈을 파고드는 원성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원정왕후와는 점차적으로 등을 지고 원성과 깊은 사이가 된 현종은 원정왕후의 침소에 드는 날보다도 원성을 만나러 가는 일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종과 원정왕후 사이에 원자를 잃은 이후에 용손의 씨가 마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황실의 후손을 만드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원정왕후는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자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에 현종이 원성에게만 가 있는 것을 보면서 시샘이 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원정왕후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사이 원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원정왕후의 질투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원성이 아들을 낳기라도 한다면 그 아이가 원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정왕후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김은부가 현종의 장인이 돼버리면서 원성 가문의 세력 또한 나날이 힘이 세졌고, 반면 김은부의 가문을 몰락시키려고 했던 원정왕후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김은부와 원성은 원정왕후를 계속 견제했기에 이렇게 흐름이 바뀐 것을 눈치챈 유진마저 원정왕후를 멀리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원성이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던 출산날, 원성은 아들을 낳았고 원정왕후는 좌절하는데요. 결국 일이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인가. 현종을 지극히 사랑했던 원정왕후는 사랑하던 현종의 마음도 잃고 자신을 따르던 신하 세력까지 잃으며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화병이 도지게 되고 맙니다. 원성이 낳은 장남 왕음을 보면서 행복에 겨워하는 현종을 떠올릴 때마다 원정왕후는 뱃속에서 죽어버리고만 자신의 아들이 떠올라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러자 더 이상 궁에 남아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한 원정왕후는 현종이 원정왕후와 원성의 사이를 풀어주고자 마련한 자리에서 돌발 행동을 하고 마는데요. 성상께서는 어찌 이리 잔인하십니까? 저는 밤마다 숨 한 번 못 쉬어보고 저 세상으로 가버린 우리 아이를 생각하며 아직도 눈물로 지새우는데 말입니다. 성상 폐하와 원성 사이에서 낳은 장남 왕음을 껴안고 행복에 겨워서 웃으시는 폐하를 볼 때마다 솟이는 살이 깎여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걸 왜 모르시나이까? 몇 년 내내 힘들어하는 원정왕후를 보면서 현종은 원정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멀리 가서 잠시 쉬고 오면 어떨지 제안했지만 원정왕후는 이를 곡해하여서 자신을 내쫓는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라병이 도지고 만 원정왕후는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말았고, 원성과 현종 사이에 장남이 태어난 지 2년 만에 승하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고려사에 기록된 원정왕후는 1016년 현종 7년에 원성왕후가 장남 왕음을 낳고 영경원을 하사받은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1018년 4월 5일 현덕궁에서 사망하였는데요. 화릉에 장사를 하였으며 시호는 원정으로 1027년 의회의 시호가 다시 추중되었고, 현종이 즉위한 지 9년 만에 사망하면서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이후 원성은 남편 현종과의 사이에서 이남 이녀를 낳았으며 첫째 아들인 왕음은 훗날 황제 덕종이 되었고, 1018년에 태어난 차남 왕영은 훗날 정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20회 예고 영상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